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개방성과 성실성이 좀 높고 예민성도 좀 장착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방법이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굴리는 일, 즉 인지사고를 많이 오래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팽팽 돌면서 과열되는 느낌을 받곤 하죠. 온전히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정보를 뇌에 주입을 하거나 고도의 생각 확장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나타나면서 신호를 보내죠. 나 열받았어 라고 하면서. 전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부담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한 건데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정신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의지력 문제 아니야? 라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죠. 이 과부하 상태에서 매일 억지로 정신력을 발휘를 하게 되면 우리 뇌는 더 이상의 효율적인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하죠. 이때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제로 전환을 하는데요. 뇌가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다른 자극에 쉽게 주의를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딴짓을 한다고 하죠. 자꾸 메일을 뒤적거린다던가 스마트폰을 켜고 만지작거린다던가 이런 행동들 말입니다. 뇌가 지쳤다고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생존 본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감독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 이런 과부하 상태가 되면 이 컨트롤 기능이 상실하면서 감정의 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방어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즉, 전전두엽이 조절력을 조금씩 잃어버리면서 위협과 부정적 감정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컨텐츠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이런 뇌의 폭주를 자주 경험을 했었습니다. 데니얼 카너만 박사가 쓴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을 보고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 유사한 메커니즘을 언급을 하는데요. 생각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빠르게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1과 다른 하나는 집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2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처음 접하는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대부분 시스템 2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스템 2는 오래 사용할수록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2가 천천히 사고하는 전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과부하 상태를 무지하고 정신력으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즉각 파업에 들어갑니다. 책이나 모니터의 글자를 보더라도 머릿속으로 의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글자가 튕겨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한 아주 사소한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것조차도 되게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점심에 뭐 먹지?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도 뭔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결정마비가 오기도 하죠. 머릿속이 그냥 뿌옇거나 눈에 통증이 오거나 눈과 눈 사이의 이 미간 부분에 압박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책상에 10시간을 앉아 있어 봐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뇌 과부하가 나타나기 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는 거죠. 저는 일하는 루틴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집중을 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갖는 것이 좀 잘 맞는 편인데 어쩌다 보면 타이머 기능을 저도 모르게 끄고 그냥 몰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밖에 나가서 무작정 걷곤 하는데 몇 시간 안에 지금 하는 일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활용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뇌를 회복하는 2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하고 효과를 보는 방법인데 점프 스쿼트입니다. 10회씩 3세트를 하고 그 세트 사이에 몇 초씩 휴식을 하면 대략 3분 정도가 걸려요. 제가 고관절 재활로 한동안 점프 스쿼트나 덤벨 스쿼트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아무튼 이 스쿼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을 하죠.
여기에 가벼운 점프를 넣으면 심장이 좀 더 강하게 뜁니다. 3분 정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초반에 한 1분 정도는 하체 근육에 혈액이 몰리면서 점프로 인해서 조금씩 심장에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숨이 가빠집니다. 이때 미세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 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뇌를 포함해서 온몸의 혈류 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이렇게 점프 스쿼트를 3분간 하고 책상에 앉았을 때 잠깐 숨이 차서 집중이 안 되지만 조금 지나면은 호흡이 가다듬어지면서 다시 뇌가 마치 초기화된 듯한 그 맑은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저는 견갑골 강화 운동도 함께 할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대략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을 들으며 5분 정도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먼지랑 머리카락 제거하는 간이 청소는 수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가사가 없는 리드미컬한 음악을 틀고 몸을 좀 가볍게 움직이면서 간이 청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춤을 추는 거죠.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에 담긴 의미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사 없는 음악을 선택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순수한 감각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우리 뇌는 모든 영역을 동시에 100% 가동하지를 못한다고 하죠.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전두엽에만 극도로 켜진 상태니까 이거를 강제로 다른 뇌 영역으로 에너지를 배분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청소를 하는 행위는 뇌의 감각 영역을 집중시키면서 전전두엽에 몰렸던 혈류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전두엽의 과열을 낮추는 그런 루틴이 되는 거죠. 만약 회사에서 일한다면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가사 없는 음악을 들으면서 계단을 한 3분 정도 빠르게 걸어보는 겁니다. 이 방식도 제가 회사 다닐 때 종종 사용하던 그 뇌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뇌가 피로할 때 휴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히려 뇌를 더 망가뜨리는 행동들이 있죠. AI와 대화를 하거나 스마트폰 알림 체크를 하는 겁니다. AI와 대화는 요즘 많이들 하시죠. 문제는 이미 전전두엽이 과부하된 상태에서는 AI의 답변을 읽고 비교하고 다시 또 질문하는 이러한 과정 역시 또 다른 인지 작업이 됩니다. AI의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준을 제외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가벼운 대화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전두엽 입장에서는 이게 업무적인 서류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특히 몰입을 잘하고 생각 확장을 잘하는 개방성 높은 사람은 AI와 대화를 하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알림을 체크하는 건데요. 부재중 전화나 급한 문자 체크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다만 이때 잠깐 본답시고 릴스나 쇼츠 피드를 무의식적으로 마구 터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전전두엽에 과열을 시키기는커녕 더더욱 뇌 피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뇌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시각 정보랑 새로운 도파민 자극을 처리하느라고 이 전전두엽을 다시 풀가동하게 되거든요. 이건 뇌의 입장에서 휴식이 아니라 2차 폭격입니다. 짧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전전두엽의 과열을 낮추려면 몸과 감각을 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즘 저의 하루 루틴 중에 오전 반나절 동안 집중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점심 후에 오후 반나절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이 제 에너지와 감정 상태를 최적으로 만드는 행동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5월, 6월 에너지와 감정 상태의 패턴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6월 한 달간 오후 외출을 꽤 자주 했는데 에너지와 감정 상태도 꽤나 높았고 다음날 오전에 일을 할 때 이전보다 더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은 좀 더 제 루틴을 점검해 보면서 추이를 좀 더 보려고 해요. 어찌되었든
내 자신이 온전하게 집중을 해서 몰입을 유지하는 지속 시간을 알고 그 다음 집중 시간까지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 놓으면 뇌의 과부하 현상도 막을 수가 있고 자신만의 효율적인 뇌 사용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회복 루틴 이외에도 가끔 저는 아침 산책이나 탄천에서 운동을 할 때 촬영해 놓은 영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 영상 소리에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같은 자연 소리와 그리고 주변에 백색 소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리들은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을 하도록 해주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이 너무 반갑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상도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